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추석이 끝나자마자 우리 정치의 반전, 그리고 반전의 대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스센스가 따로 없는 이 엄청난 반전의 연속. 이야, 정말 정치 뉴스를 보는 게 눈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요. 바빠요.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그렇죠. 또 오늘은 이런가 싶더니 내일은 저렇게 되고. 특히나 요즘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 여성 정치인. 그분. 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 부재자 투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 진짜요? 제가 그분 지역구 주민이었거든요. 후원금도 낸 적도 있고요. 인연 있네. 네, 정말 인연이 있는 사이고요. 또한 정말 그분이 천거했던 이영돈 PD가 아니라 이상돈 교수죠. 네. 두 사람 항상 헷갈리는데. LSD. 예. 야,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상돈 교수님을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 여당 측 패널로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새누리당 쪽 패널로. 예. 네, 모셨는데. 자칫 또는 지금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데, 야, 이분을 나중에 내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야당 패널로 모셔야 되는 건가? 어머, 어떡해. 입장 바꿔서. 네. 아무튼, 그럴 뻔 했는데. 전문직, 이제 교수란 타이틀도 있고, 가로 열고, 이제 비대위원 전문. 비대위원 전문. 이쪽 저쪽에서 다 이제 그렇죠. 비대위원 전문으로. 아무튼, 그렇게 바쁘게 활약하실 뻔 했던, 이상돈 네. 교수님이고요. 참, 야당, 야권의 핵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참, 이렇게, 심장이 쫄깃한 것도 좋은데요. 이런 그 정치의 불확실성, 이런 게 계속될수록 결국 고통받는 건 국민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한 그런 뉴스가 나올수록 그 정치 비판과 정치 혐오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혐오가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만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사회가 우리만 살고 끝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광고를 물어다 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진짜? 네. 몇 개? 하나? 일단 귀중한 광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럴까요? 광고!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귀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 김남훈의 시사남녀. 오늘도 역시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세월호죠. 세월호죠. 우리 네. 꾸준히 세월호에 대해서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오늘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어김없이 일부는 세월호 이야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세월호 이 참사라는 사건이 이 정도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꿈에도 몰랐죠. 뭐냐면은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물고기를 잡는 그 연근해에서 그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고 그 장면을 전 국민이 거의 생중계로 봤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하다못해 북한이나 이런 어떤 공산체제의 어떤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면 모든 어떤 행정력과 군사력 이런 것들 동원을 해서 사람들 구출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뉴스에도 모든 가능한 뭐 네. 해상과 뭐 이렇게 뭐 그런 모든 군과 경찰 병력을 그렇죠.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갔었는데 그건 역시 완전히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맞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뭐랄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라든가 뭐 진상 규명 또는 뭐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유병헌 회장에 대한 어떤 그 몰아가기 식으로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잘했던 건 아니지만은 사건의 실체 핵심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150여일이 넘어가고 네. 있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를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유병헌 씨에 대한 그 선정적인 기사들 그리고 네.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추석도 광화문에서 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보내시고야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봄 소풍 갔던 아들 딸들이 추석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이제 가족들이 비닐을 덮고 노숙을 네. 하는 이 비참한 모습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말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저희 김성 김남훈의 시사남녀는 매주 세월호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추석을 거리에서 맞이했던 광화문에서 맞이했던 그 세월호 가족들. 자, 제가 그 지난 추석 때 광화문 광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날 그 진실의 배를 하늘에 띄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큰 비닐 풍선인데요. 네. 그 세월호를 형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늘로 띄우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 행사를 기획한 그 서촌 갤러리 장영순 대표를 제가 만나고 왔어요. 아, 그 서촌 갤러리라면 그 박예슬 학생 전시회를 네, 계속 하고 단원고 있는 예술이 네. 지내오는 그건 갤러리인데요. 네. 자, 제가 당시 현지에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 잠깐 그 현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추석 봄 소풍을 떠난 아이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추석이 됐고요. 오늘 여기서 희망의 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진실의 배. 네, 진실의 배를 띄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그 서촌 갤러리 장영승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진실의 배를 띄우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주 봤던 것 같은데, 그림, 신주욱 작가의 그림이 있어요. 네네. 옷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거기 보면 배하고 배가 있는데, 거기 이제 풍선이 달려있는 네. 그림을 보고, 야, 이걸 진짜로 한번 띄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걸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배가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니까 네. 정말 이뻐요. 저도 놀랐어요. 네. 저도 해놓고 나서, 야, 이게 괜찮구나라는, 저도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오늘 벌써 추석이 됐어요. 네, 오늘이 바로 한가위 날이죠. 예, 한가위 날이 됐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봄 소풍을 떠난 아이들이 아직도 못 돌아온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가요? 오늘 추석을 맞이한 이 광화문 농성장의 풍경이라는 게. 일단은 뭐 이걸 이제 이 행사 연휴 이제 5일을 이제 그냥 쓸쓸하게 보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제 시작점이 뭐였냐면 어느 엄마가 찬바람이 부니까 못 견디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봄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벌써 계절이 2번이 바뀌는데 네. 뭐 어쨌든 진실 규명을 뭐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특별법 자체가 네.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그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네. 큰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 뭐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웃음을 공연 중에 웃어주시는 이제 부모님들 보면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추석인데 네. 그래도 한 1,500명 정도 시민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네. 많이 올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용기를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네. 우리 장영순 대표께서는 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네. 그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이라기보다도 저 스스로도 어쨌든 이제 죄스러움이 있으니까 네. 그 죄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그게 벌써 넉 달이 넘었네요. 넉 달이 넘. 네. 처음에 그 가족분들이 청와대 앞쪽으로 가셨을 때 그 땡볕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네, 5월 8일이죠. 예, 그래서 그 갤러리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도 네. 당장 하루하루 부분에 대한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앞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박예슬양의 단원고 2학년 3반 네. 17번 박예슬양의 전시회를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단원고 예술이 전시회도 꽤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죠. 지금까지 4만 명이 됐습니다. 4만 명이요? 네, 그 조그만 갤러리에. 와.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야, 뻥치지 마라. 그 조그만 갤러리에 어떻게 4만 명이 오냐. 제가 그러면 증거를 내놓죠. 증거가 뭐냐면 서명 인단수예요. 네. 우리 갤러리에서 서명하신 분만 15,000명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하신 분도 많이 원래 찾아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쭉 한번 통계를 뽑아보라니까 한 4명에 1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6만 명이잖아요. 네. 이제 보수적으로 해서 한 4만 명 오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약 400인분의 음식을 또 오늘 준비를 네.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 특정 보수 커뮤니티 분들도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야겠다. 네네네네. 혹시 오셨나요? 오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홍보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큰 배를 띄우고, 배가 한 6m짜리 배인데요. 배를 띄우고 또 400인분의 음식을 산 게 아니라 직접 밤새 만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네. 오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그걸 이제 전 홍보를 좀 해야 될 입장인데, 해주세요. 네. 세월호 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네. 소위 이제 세월호 가족 지원 네트워크라는 모임, 단체라고 하긴 그렇고. 페이스북 모임이죠? 네, 페이스북 모임이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 지금 소속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임들이 총 이제 30개가 됩니다. 네. 아마 알만한 분도 알만한 단체 이름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리멤버 0416, 네. 그리고 세대행동, 네. 그리고 손석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대형 이제 커뮤니티들이죠. 그분들이 사실은 힘을 모아서 400여 명의 음식도 마련하고, 그리고 각종 지금 세월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고,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검색창에 뭐라고 넣냐면 세월호 가족 지원 치면 딱 나옵니다. 세월호 가족 지원이라고 네네, 치면 딱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도 공연하시죠, 직접? 내일 이제 합니다. 물론 네.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5일 추석 연휴 때 뮤지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공연을 시킨다는 게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5일 공연 중에 하루는 몸빵하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같이. 네, 지금까지 서촌갤러리 장영순 대표 인터뷰였고요. 이분이 열흘 넘게 단식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식한 상태에서 인터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목소리가 좀 갈라져 있었고. 아이고, 원래도 좀 호리호리하신데 네. 사진 보니까 더 얼굴이 쑥 들어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이 세월호 유가족도 옆에서 정말 이제 모든 활동을 함께 하시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전해드리고 싶네요. 전 장영순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좀 덜고 싶었다. 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왜 착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정작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네. 느끼고 정말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방법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도 묵묵부답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이 사건을 통해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마침 그 특정 커뮤니티 또는 그 관련 단체 소속 멤버로 추정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술에 취한 게 아니었어요.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척을 하는 건가요? 일부러 뭔가 술에 취한 척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듯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난동 상황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소리 질러! 내가 소리 지르는데 야 이거 소리 지르는 뭐야? 아니 그게 뭐야? 제가 이거 지랄하게 되지 말려. 이분을 말려. 일부러 시비로 왔으니까 건들지 마. 뒤로 말려. 시비가 아니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난동을 부리니까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말리는 상황이었고요. 막 이분을 말려 막 네, 그러시고. 말려 그런 거였고요. 이제 제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드디어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 경찰의 대응이라는 게 뭐랄까요? 좀 성에 안 차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경찰의 대응도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왜 당신 뭔데 가라고 그래? 잠시만요. 아니 당신 뭐 가라고 그러냐고. 아직 마찰 없었죠.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 저희 야 저쪽으로 가. 마찰이 없었으면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끝입니다. 뭘 끝내요, 근데? 그러니까 경찰은 격리 조치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네. 예, 그런 조치는 하지 않은 건가요? 그 정도로 끝나는 거고요. 아.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이런 행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거의 폭행에 가까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범죄 8만 원 스티커 발부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참 뭔가 이게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조금 네. 이렇게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게 그 정청래원 단식 중에도 가끔 이제 광화문을 가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세월호 국민단식 뭐 몇 일차 이렇게 네. 앞에다 써붙여 놓으시고 이제 막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시는데 그러면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단식하시는 시민들이 좀 제지를 시키거나 좀 네. 그만하세요 얘기를 하고 경찰분을 부르면은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질 않고 그분을 그냥 쫓아다니는 수준? 그 정도에 머무는 장면을 많이 보고 네. 이거는 뭔가 좀 저희 추정입니다. 조직적으로 이 광화문이라는 이 광장 세월호 유족들이 여기서 지금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단식 있는 곳을 몇일차라고 붙이고 그런다는 네, 거죠. 붙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식 그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노란색 이 표를 받으려면 근데 그렇게 등록을 받는 것도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 커뮤니티 소속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그 초코바 먹는 행사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세월호 국민단식 1일차 붙여놓고 저는 정말 초코바 드시고 분노할 수밖에 계시더라고요. 없어요. 그 맛있는 초코바를 땅에 뿌려놓다니. 말이 돼 그거? 날 달라고 날. 저는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게 어떤 특정 커뮤니티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화문이라는 곳 세월호 유족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진상규명, 세월호 네.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장소를 어떤 굉장한 그 논란의 장소. 논란의 장소. 굉장히 저곳은 이제 지저분하고 네. 뭐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더럽고 이런 것을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난동을 일부러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런 상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도 현재 모 공중파 방송국 MBC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조중동에서 또 열심히 틀어줍니다. 네. 과연 이 사건의 핵심과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 표피적으로 나오는 갈등, 그 갈등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와서 찌르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건데 과연 그런 행위를 어떤 그 양 세력 간의 충돌의 장으로서 소개를 하는 게 이게 기자로서 맞는 건지. 전혀 그거는 어떤 기계적 중립도 아니고요. 네. 균형 감각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특정 집단의 나팔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세월호 농성장 광화문에 대해서 보도하시는 기자님들 좀 각성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에 대한 어떤 조롱과 시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도 이제 단식을 중지하고 의사당으로 가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국회의원의 단식 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또는 그 장외라고 하더라도 뭔가 직접적으로 여당 의원과 맞부딪히는 그런 필드 안에서 붙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정청래 의원의 어떤 본인의 의지도 있으니까 존중을 드립니다만은 조금 더 진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 그 빠진 만큼, 정치인들이 빠진 만큼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나들이를 광화문으로 한번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차피 단식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응원 물품이나 간식 같은 건 못 드리지만 생수라도 사갖고 가서 네. 드린다든지 하면은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생수 많아요? 생수 많아요? 생수 많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가서 응원합니다. 이런 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이들한테 이제 세월호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될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젊은 부부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나들이 광화문으로 가시고 광화문 광장도 한 바퀴 도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참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 문제가, 특별법 문제가 지지부진할 때 참 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좀 압박을 여러 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야당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내부 문제로 거의 지금 초과 3간 다 태우게 생겼는데요. 빈사 상태죠. 네, 그러게요. 참, 전 무엇보다도 그 판단 미스라는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2번 정도 이제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박영선 의원의 그 독단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박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교황은 떠나갈 것이고,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이 지나면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추석 이후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동정적인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더 올라갔죠. 추석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추석인데도 애들도 못 잊고 저렇게 하시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 거죠.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치가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본다면 그 정무적인 판단, 여론적인 판단 이렇게 참 못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욕 나려고 그러네요.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중요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 서민 증세 일환으로다가 이제 담배값 인상안 정부에서 올렸고요.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그 정치는 개입인데. 그렇죠. 선거 개입은 아니다. 뭐야, 이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게 뭐예요. 선거, 최고의 문장입니다. 부킹은 했는데 2차 안 갔다.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전혀 이거는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저의 그 문해력을, 독해력을 의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한국말인데,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아무튼, 그런 큰 여당의 실책 2가지 정말 이렇게 공세를 펼 수 있는 그렇죠.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설로 인해서 당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저는 박영선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멋진 여성 정치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아까 싫어하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사람이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참 안타깝다. 예, 정말 좋은 찬스들, 여당에게 강한 공세를 펴서 세월호 특별법까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호기를 놓쳤다는 거 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화가 나려고 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악재를 악재로 덮는 이 프로세스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이명박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비리로 덮는 덮밥 정권이다. 근데 지금 야당은 악재를 악재로 덮는 여당은 여당은 게다가 근데 그 덮는 과정에 야당까지 힘을 합세하고 있으니 같이 덮이죠. 솔직히 저는 이제 정치 혐오에 빠지시는 분들을 약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판하되 혐오하지 말자. 그렇죠. 계속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야만 우리는 몰라도 우리 자손들이라도 조금 더 올바른 세상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혐오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언가 바꾸려면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사남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가차없이 비판하시되 혐오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비판과 함께 광고를 붙여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광고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든 좋아요. 프로포즈, 업체 광고 다 좋습니다. 우리 시사남녀의 힘을 실어주세요. 네. 자, 1분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또 아주 소중한 손님 모셨으니까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